자, 어제 코스피가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 지금 코스피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좀 좁게 보자 그런다면 3100선에서 3200선이고요. 짧게 보자 그런다면 3100선에서 3200선이고, 좀 더 폭을 길게 보자 그런다면 3000에서 3200선까지. 이 구간에서 지수가 언제든지 놀 수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서운 구간은 이런 구간이 무서운 거지. 자, 보세요. 코스피가 무서운 구간은 이 구간에서부터였어요. 3266을 처음으로 찍고 나서 지수가 다음날 많이 빠졌죠. 3000 거의 40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수가 다시 또 하다가 이날 빠지고 이날 빠졌어요.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고 공포를 느껴야 되고 좀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들입니다.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을 살 때 올라가고 떨어지고 나서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가고 여기에서 항상 제가 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절가를 여기로 잡고. 그래서 이 지지선, 1차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낙폭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지지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해야 되는 구간은 이러한 구간이지, 횡보를 하고 있거나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무서운 구간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아, 지수의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나는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잡았을 때 이거를 깨게 되면 주식을 던지고 현금화를 높여야 되나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 포인트는 코스피를 가지고 나왔을 때 3000을 놓고 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느낌은 3000선을 지켜주고 지수가 다시 턴해서 우상향으로 갈까라 생각을 하게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이게 지수가 3000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현금화를 시작하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제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락이랑 여기에서 나오는 하락이랑 어제 나온 하락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구간의 하락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두 번째 하락이 나올 때는 이제는 괜찮아요. 이때의 압박감보단 덜합니다. 왜? 첫 번째 지지선이 이미 3000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손절가를 어디로 잡고 지수 매매를 하면 되느냐? 코스피 지수 3000을 놓고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수 3000을 이탈하게 되면 나는 현금화를 시키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갈 것이고, 300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종목은 홀딩을 시켜 나가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보는 전략을 취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도 그 전략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를 또 보게 되면 지금 0.91%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주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을 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는 접근 하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수가 더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이미 갖고 계셔야 돼요. 지수의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더 이상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놓고 보면 되느냐? 3000선에서 3200선 이 사이에서 지수가 놀 때는 떨어져도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3000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을 해놓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지금 큰 구간입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위아래로 등락폭도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을 지금 저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이제 코스닥 종목들로 세팅을 해놓고 종목을 보고 있는데, 위아래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 그런다면 930선까지는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1000선인데 1000선에서 930까지 이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이 변동폭을 좀 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짧게 본다 그런다면 950선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고, 좀 길게 본다면 930선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스닥 종목들을 내가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다면 930선 이탈하기 전까지 좀 봐야 돼요. 왜? 얘네가 지금 코스닥이 변동폭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930선 여기서 빠지고 나서 저점 찍고 하루 이틀 3, 4, 5, 6 거의 일주일 만에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말은 즉슨 일주일 만에 올렸다는 거는 다시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도 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는 움직이는 건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섣부르게 매도 포지션을 결정하기도 그렇고 매수 포지션을 잡기도 그렇고 방향성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을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한국 화장품이 이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의 섹터 자체가 다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엔간한 종목들을 살려고 딱 보면 살려고 하면 종목들이 지금 죄다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들어가기가 무섭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 섹터가 약한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화장품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때입니다. 11월 말쯤이었었어요. 작년.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림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게 한국 화장품 손 떼라. 손 떼고 지금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고 본인이 사고 싶은 생각이 들면 계획을 짜라. 1차 매수, 2차 매수. 여기서 지금 지지받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딱 보이잖아. 그러면 3차는 여기로 하고 손절가는 여기까지 놓고 매매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여기서 자리 잡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분할 매수가 착실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변동성을 줄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이시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놀다가 이제 변동성을 줄이고 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림이. 그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게임 업계를 요즘 보고 있는데 게임 업계 중에서 그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조이시티라는 종목 공부 한번 해보세요. 손 떼라. 지금 조이시티 바로 시장가 매수 누르는 사람들 손 떼라.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다. 종목을 자 내가 조이시티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다 그런다면 가장 먼저 뭘 봐야 되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차트부터 먼저 보겠지. 왜? 차트는 기본이니까. 차트가 기본인데 바닥에서부터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렸어요. 충분한 가격 조정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안 들어가지. 이러한 구간에서는 안 들어가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근데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차트는 괜찮네. 가격 기간은 괜찮니. 조정을 받았네. 얘가 뭐 하는 기업이야? 아, 얘 게임 업체구나. 게임 업체가 요즘 어떻지? 네이버에서 게임 업체 현황이나 이런 걸 좀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게임 현황이 괜찮네. 매출은 어떻게 됐어? 매출이 얼씨구 18년에 872억, 19년에 1031억, 21년엔 2800억? 영업이익도 2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네? 순이익도 엄청 늘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회사 재무제표는 일단 괜찮네. 자, 그럼 이걸 한번 매수를 해보자. 1억이 있으니까 9,400원에 1억을 현재가로 시장가로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골로 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가는 거야. 얘가 여기서 바로 올릴 확률과 얘가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을 보세요. 현재 구간에서 어때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한번 짜볼까? 나는 이 종목을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로 한 이 정도 들어가고 3차 매수로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에 손절 넣고 보겠어.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물론 얘가 이 3차까지 내려올 확률은 극히 적겠지만 대비책으로 해놓게 된다 그런다면 그렇게 분할 매수 계획을 짜고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해봤더니 괜찮다 싶으면 사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종목 보고 그래요.